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별의 광도와 별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별의 광도는 쉽게 말하면 밝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밝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밝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밝기는 겉보기 밝기와 겉보기 밝기, 그리고 절대 밝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절대 밝기. 밝기를 하나로 보지 않고 겉보기 밝기와 절대 밝기로 보는 이유는 우리가 밤에 나가서 밤하늘에 있는 별을 봐요. 근데 그 별들까지의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밝기를 두 개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여기 오른쪽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A 전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전구가 이렇게 전구 있죠. A 전구가 있고 여기 B 전구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B보다는 A가 훨씬 더 밝은 전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관측자가 여기 있고, 첫 번째 A 전구를 여기 두고, 두 번째 똑같은 A 전구를 여기다 둬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왼쪽에 있는 A 전구가 훨씬 더 밝나요? 오른쪽에 있는 A 전구가 훨씬 더 밝나요? 당연히 왼쪽에 있는 게 훨씬 더 밝겠죠.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B 전구가 앞에 있고요. A 전구가 뒤에 있습니다. 관측자로부터 A가 더 멀리 있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누가 밝을까요? 모르겠죠. 왜냐면 A가 더 밝은 건 알겠는데 A가 지금 더 멀리 있단 말이야. 근데 얼마만큼 더 멀리 있는지, 멀어짐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밝기가 감소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지금 없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밝은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거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밤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봐요. 그럼 별들이 여기 반짝거리고 있고 여기도 반짝거리고 있고 여기도 반짝거리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는 이 밤하늘은 여기라고 생각하고 별 여기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별을 보는데 이 별이 지금 다 똑같은 거리에 있을까? 그렇진 않다는 거지. 관측자가 봤을 때 이 알파라는 별은 원래 여기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여기 이 밤하늘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베타 같은 경우는 여기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거리 개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베타가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거리에 따라서 밝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밝기보다 거리가 멀어지면 훨씬 더 어둡게 보일 거고, 실제 밝기보다 가까우면 훨씬 더 밝게 보인다는 거죠. 거리에 따라서 밝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밝기를 크게 두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 겉보기 밝기 같은 경우는 맨눈으로 봤을 때의 밝기를 말해요. 맨눈으로 본 밝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에 나가가지고 밤하늘을 봤을 때 그때 보는 밝기, 거리에 대한 개념이 있어 없어요? 거리에 대한 개념이 없죠. 여러분들이 밤에 나가서 밤하늘을 봤을 때 별까지의 거리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그때 봤을 때의 밝기를 겉보기 밝기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 밝기거든. 이게 실제 이 별을 얼마만큼 밝게 빛날까가 궁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형광펜을 들고 별들을 10파세기 거리에 있다 가정했을 때의 밝기를 우리는 절대 밝기라고 말을 해요. 10파세기 있다고.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에 뒀을 때의 밝기. 무슨 말인지 아까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아까 선생님 그림 그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기준이 되는 거야. 이 거리가 이렇게 할까요? 이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이게 과학자들은 10파세기라는 새로운 거리 단위를 만들어서 10파세기라는 단위를 거리를 우리가 추정을 했는데, 이 파세까지는 우리가 자세히는 알 필요 없고 이 새로운 거리의 단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알파별이 원래는 여기 있지만 여기로 땡겨 오는 거고요. 베타별이 여기 있지만 뒤로 밀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다 똑같은 거리에 있을 때 얘의 밝기 어떨까? 자, 이렇게 하면 공정하죠. 거리에 따라서 밝기 변화가 없는 걸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밝기를 우리는 실제 밝기라고 해서 절대 밝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우리가 오늘 배울 광도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얘를 우리는 광도라고도 말을 해요. 광도.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보면 겉보기 밝기는 거리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냥 멀면 먼 대로,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그냥 봤을 때의 바로 밝기를 말하는 거고, 절대 밝기는 일정한 거리에 뒀을 때, 거리를 똑같이 했을 때 공평하게 두자고요. 공평하게 뒀을 때의 밝기, 그 우리가 절대 밝기라고 하고 얘를 광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했다시피 선생님이 밝기는 등급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밝기를 몇 배 밝은지 정확하게 등급으로 탁탁탁 나눠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겉보기 밝기는 겉보기 등급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요. 겉보기 등급. 이거는 기호로는 소문자 M을 씁니다. 그리고 절대 밝기는 우리가 얘를 절대 등급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이 겉보기 밝기도 기호가 있어요. 여기는 L이죠. L. 그리고 여기가 대문자 L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밝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맨눈으로 봤을 때의 겉보기 밝기와 그리고 일정한 거리에 뒀을 때의 밝기, 절대 밝기 혹은 우리는 얘를 광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밑에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자, 여기 소문자 M이 나왔네. 겉보기 등급이겠죠. 겉보기 등급. 이 대문자 M은 절대 등급이에요. 겉보기 등급은 맨눈으로 봤을 때의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환산을 한 거죠. 그럼 앞에 맨눈으로 봤을 때의 별의 밝기, 겉보기 밝기가 돼요. 겉보기 밝기. 자, 밑에 별들을 10파세기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에 두는 거죠. 공평하게 뒀을 때의 밝기, 절대 밝기라고 말을 해요. 혹은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른다? 광도라고 불러요. 광도. 자, 오늘은 이 광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밑에 첫 번째, 별의 밝기와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별의 밝기와 등급.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광도를 구하는 거에 앞서서 밝기와 등급의 정확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할게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었냐면 밝기랑 등급은 반비례라고 했어요. 더 밝을수록 등급이 더 낮다고 말을 했었죠. 자, 여기 보면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나타내며 1등급인 별이 6등급인 별보다 100배 밝다. 1등급 사이에는 10의 5분의 1승배만큼 밝기 차이가 발생한다. 이게 약 2.5배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 걔를 등급으로 환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밝은 별 1등급, 그 다음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으로 나눠요. 물론 얘보다 더 밝은 거 있어요. 태양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7등급 겉보기 밝기가 굉장히 밝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 떨어져요. 근데 일단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1등급이랑 여기 있는 6등급이랑은 100배 차이 난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100배 차이. 이게 100배 차이가 나는 거지. 그렇다면 한 등급 간의 차이는 얼마만큼 날까?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등급당 등급 사이의 밝기는 100의 5분의 등급 간의 차만큼 밝기가 차이 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의 5분의 M2-M1. 여기서 말하는 M은 여기 아까 했었죠. 겉보기 밝기 여기 있죠.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죠. 겉보기 등급 간의 차이만큼 한 등급이 밝기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사실 그냥 그냥 2.5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2.5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 오케이. 6등급이랑 1등급 사이의 밝기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6등급이랑 1등급 사이의 밝기.
한번 해볼게. 오른쪽에다 할게요. 계산을 해볼게요. 100에 5분의 선생님은 6등급이랑 1등급 사이의 간격을 밝기를 측정하고 싶어요. 6-1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100배가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시, 이거는 예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약 2.5배다. 그래서 우리가 밝기랑 등급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1번, 이 별표로 할게요. 첫 번째는 밝기와 등급은 반비례다. 등급이 클수록 더 밝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밝기 간의 한 등급 사이의 간격, 등급 간의 밝기라고 할게요. 100에 5분의 m2-m1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등급이랑 6등급 사이는 100배 차이가 난다. 이 정도 여러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광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여기 돌아와서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자, 계속 해볼게요. 겉보기 등급과 밝기에 대해서 할 건데, 겉보기 등급과 밝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아까 우리 했었어요. 이미 여기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나왔었거든. 이거 예시를 이용해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나는 1등급이랑 6등급 사이에 밝기를 측정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100분의 5분의 원래는 M2에서 M1을 빼줘. 그러면 밝기의 차이가 나와요. 밝기의 차이가 L1분의 L2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 예시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시 가지고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초록색으로 할까요? 여기 6을 넣고요. 여기 1을 넣었죠. 그럼 뭐가 나오죠? 100이 나오죠. 여기 지금 이게 1등급, 밑에 게 1등급이고 1등급 이게 6등급이죠? 6등급. 편집. 잘못했죠, 선생님이. 좋아, 다시 해볼게요. 100분의 5분의 m2-m1이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밝기 간의 비교가 되겠죠. 이런 L2분의 L1이 돼요. 이거를 예시를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여기 M2에 6이 들어가겠죠. 선생님 6등급이랑 1등급 사이 간격이 밝기가 궁금하니까 여기 1이 들어가고, 그럼 지금 L2가 뭐냐면 6등급 별의 밝기고, L2가 뭐냐면 1등급 별의 밝기. 결과적으로 값이 얼마 나오냐요? 100분의 5분의 5승 100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6등급 별에 비해서 1등급 별의 밝기는 100배 밝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공식을 바로 이용을 할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만든 이 공식 있죠? 이 공식을 바로 이용해서 겉보기 등급과 겉보기 밝기와 절대 밝기의 겉보기 밝기와 겉보기 등급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100에 5분의 m2-m1은 L2분의 L1이다. 이거를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계산을 할 거예요. 갑자기 수학이 됐죠? 근데 어렵진 않죠. 로그를 씌우면 결과적으로 어떤 값이 나오냐면 m2-m1은 마이너스 2.5
로그 L1분의 L2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등급 간의 차이를 알면 둘의 밝기를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등급 간의 차이를 알면 밝기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는 광도를 구하고 싶거든요. 이 방금 우리가 했던 게 이게 겉보기 등급과 겉보기 밝기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적으면 되겠죠. M2 마이너스 M1은 마이너스 2.5 로그 L 다시 L1분의 L2가 되겠죠. 이게 포그슨이라는 과학자가 만드는 포그슨 방정식인데 겉보기 밝기와 겉보기 등급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겉보기 밝기가 궁금한 게 아니라 절대 밝기, 이 광도가 궁금하죠.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행히 관계식은 기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M2 기호가 지금 대문자로 바뀌었다는 건 이거는 겉보기 등급이 아니라 절대 등급이죠. M2 마이너스 M1은 마이너스 2.5 로그 여기 뒤에는 대문자가 들어가야겠죠. L1분의 L2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광도를 어떻게 구한다? 광도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절대 등급 이거 너무 굵은데 절대 등급 사이의 관계를 안다면 광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거죠. 절대 등급 사이의 관계를 알면 광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별의 크기에 대해서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위에 광도에서 우리가 본 거는 이 관계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별의 크기에 대해서 할게요. 별의 크기는 자 여기 앞에 있는 것 먼저 읽어볼게요.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별의 표면 온도를 알면 우리 아까 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알고 그리고 별의 절대 등급을 태양과 비교해서 별의 광도를 결정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과정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관계식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면 별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도와 광도를 알면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슈테판 볼츠만 방정식이라고 나오는데 과학자 이름입니다. 슈테판 볼츠만이라는 과학자가 어떤 관계식을 만들어내고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별의 크기를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슈테판 볼츠만의 방정식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표면 온도가 T 다시 색깔은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표면 온도가 T인 흑체가 우리 흑체 했었죠. 에너지를 흡수하면 모두 다 방출한다. 이거 별을 이상적인 물체로 가정한다고 했었죠. 흑체가 단위 시간당 같은 시간에 같은 면적만큼 방출한 에너지 양에 대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간단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림으로 보면 간단해요. 흑체가 하나 있고요. 별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온도가 T입니다. 얘는 모든 걸 흡수하면 모든 걸 다 방출하는 그런 이상적인 물체죠. 근데 얘가 단위 시간 같은 시간에 단위 면적당 같은 면적만큼 비교했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 그에 대한 공식을 슈테판 볼츠만 방정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좀 3D로 그려볼까. 자, 이 별이 있는데 이 별이 이 면적만큼 일정한 시간 동안 방출했을 때 나오는 그 에너지 그거 슈테판 볼츠만 방정식이라고 말을 해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승이라고 말을 해요. 시그마라는 건 뭐 새로운 단위 그 상수인데 상수 단위가 아니라 기호 이 상수인데 이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에너지는 온도와 비례하는구나.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는 온도 4제곱과 비례하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슈테판 볼츠만 방정식을 이용해서 별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광도에 관한 공식으로 이용을 하는 건데 광도에 관한 공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광도라는 건 뭐냐면 별의 밝기죠. 별의 밝기는 좀 더 과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어요.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그거 우리 광도라고 부릅니다. 자, 위에 거. 우리 슈테판 볼츠만이랑 했던 거랑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눈치챘나요? 뭐가 다르냐면 슈테판 볼츠만 같은 경우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인데 광도는 뭡니까?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면적이라는 단어가 빠졌죠. 그러니까 광도를 생각을 할 때는 면적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 슈테판 볼츠만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이라고 이렇게 고정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별이든 내가 이 별을 측정하든 이 별을 측정하든 이 별을 측정하든 어쨌든 같은 면적을 볼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광도는 뭐냐면 이 별을 측정할 때 이 전체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 이 별을 측정했을 때 이 전체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는 광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 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광도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광도 L은 위에 있는 슈테판 볼츠만을 기본적으로 이용합니다. 시그마 T의 4승을 이용해요. 그러나 광도 같은 경우는 슈테판 볼츠만 방정식과 달리 면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동그란 거의 면적, 이거 9죠, 9. 선생님이 원으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겠죠. 9겠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이 아니라 이 전체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9의 표면적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죠? 9의 표면적은 4파이 R의 제곱이라고 써요. 다시 말해서 광도는 4파이 R의 제곱 시그마 T의 4승. 여기서 말하는 R은 반지름, 여기서 말하는 T는 온도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표면 온도. 예, 광도가 되겠죠. 광도.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별의 크기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별의 크기 반지름을 구하면 되겠죠. 이거를 구하면 우리는 별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R에 관한 공식으로 바꿔도 돼요. 이거를 뭐 R은 이렇게 바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기억해도 좋아요. 광도는 4파이 R의 제곱 시그마 T의 4승과 같다. 그래서 별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별의 반지름은 광도와 표면 온도를 알면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광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 별의 물리량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같이 별이라는 게 있고, 별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표면 온도를 배웠죠. 표면 온도. 자, 표면 온도를 구하는 공식은 크게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죠? 빈의 변이 법칙. 그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한다고 해서, 아이고, 이거 아니죠. 법칙이죠. 정리한다고 해서 다 정리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변의 법칙은 람다 맥스는 t의 반지름의 t의 반비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색지수 뭡니까? B-V 이거 등급이죠. 중요한 거 밝기가 아니라고 했어. 등급. 이것도 역시 반비례한다. 세 번째 분광형. 분광형은 뭐 선생님이 다 적을 수가 없죠. O, B 뭐 이렇게 한 건데 별의 스펙트럼을 이용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는 표면온도 말고 방금 우리가 오늘 배운 광도. 광도를 구하는 공식은 그 포그슨 방정식을 이용했어요. M2-M1은 마이너스 2.5 로그 광도니까 대문자 써야 되겠죠. 1분의 2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별의 크기를 구해볼게요. 크기. 별의 크기는 슈테판 볼츠만 방정식을 변형했죠. 광도는 4파이 R의 제곱에 시그마 T의 4승이다. 그래서 반지름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광도와 표면 온도를 안다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 문제를 한번 내보고
이 수업을 마쳐볼게요. 어떤 문제를 낼 거냐면 첫 번째 1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십시오. 별의 광도를 구하고 싶어요. 별의 광도를 구하고 싶은데 태양과 비교할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양은 절대 등급이 있겠죠. 태양도. 근데 이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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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되죠? 오, 왜 안 되지? 뭐 이렇게 나타내요. 광도는 이렇게 나타내요. 좀 이상하네. 다시. 그럼 이 아래 첨자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래 첨자. 이렇게 들어. 되네. 이렇게. 원래 점이어야 되거든.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태양의 절대 등급은 이거. 태양의 광도는 이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태양의 절대 등급은 기본적으로 4.8 정도 됩니다. 4.8. 그리고 광도는 얼마인지 모른다고 생각할게요. 광도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게요. 첫 번째 문제. 어떤 별이 있어요. 어떤 별에 이렇게 할게. 선생님이 표시를 이제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표시하냐면 절대 등급이 있는데 어떤 별의 절대 등급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별의 절대 등급이 7.3이에요. 7.3. 7.3. 그렇다면 이 별의 광도는 태양에 비해 얼마만큼 밝을까요? 이걸 우리가 풀어보는 겁니다. 어둡겠네. 절대 등급이 더 크니까. 태양에 비해 얼마만큼 어두울까를 풀어보는 거예요. 어떤 공식을 이용하냐면 위에 있는 이 공식을 이용해야겠죠.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별의 크기를 구하는 걸 한번 내볼 겁니다. A별이 있고요. B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별이 있고 B별이 있어요. A별의 광도, A별의 온도, 그리고 A별의 반지름 이렇게 나타내고요. B별의 광도, B별의 온도, B별의 반지름을 나타낼게요. 자, 이때 A 같은 경우는 광도가 L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온도가 ET, 반지름은 이거 그대로. 난 반지름을 구하고 싶으니까. 두 번째, B별 같은 경우는 광도가 L, 온도가 T, 그리고 반지름이 이거 그대로. 그렇다면 RA는 RB에 비해 몇 배나 반지름이 클까요? 이거를 이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푸는 겁니다. 풀었나요? 안 풀었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잠시 정지하고 여러분 풀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켜보세요. 다시 이제 선생님 이제 풀이를 시작할게. 자, 위에 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디디디. 자, 위에 거는 뭐가 궁금하냐면 이 별의 광도가 궁금해요. 광도를 구하는 공식 뭐였죠? M2-M1은 마이너스 2.5 로그 L1분의 L2. 자, 이걸 넣으면 돼, 그냥 여러분. 선생님은 이게 L 이거 선생님 잘못했죠? 이게 M2가 돼야겠죠. 그럼 선생님은 이 M2에 태양을 넣고요. 여기 태양을 선생님이 넣고 그리고 여기에 M별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5 로그 이거는 모르죠. L별분의 L 태양 됐죠. 근데 이때 이게 4.8 이게 7.3이라고 했지. 그러면 빼기 하면 얼마죠? 빼기 하면 5가 나오나요? 아니네. 무슨 5야? 마이너스 2.5가 나오죠. 이거 마이너스 2.5가 나와요. 야, 잘 안 되네.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네 마이너스 2.5 로그 L 별분의 L
태양 광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날아가고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10. 다시 10이고 이게 L 별분의 L 태양 광도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태양 별의 관계로겠죠. L 별은 태양보다 10분의 1배 밝다. 태양보다 어두운 거지. 어둡다. 이렇게 우리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공식, 이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값만 이렇게 탁탁 여러분 넣어주면 문제 없어요. 두 번째, 별의 크기를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공식이 광도는 4파이 R의 제곱에 시그마 T의 4승이죠. 이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첫 번째, 별 A 같은 경우는 AA부터 정의를 해볼게요. 4파이 RA의 제곱에 시그마 T의 A의 4승이 될 거고, 별 B 같은 경우는 4파이 R의 B의 제곱에 시그마 T B의 4승이 돼요. 이 값을 넣으면 되겠죠. A 같은 경우는 광도는 그대로 다시 광도는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L은 4파이 R A가 얼마죠? A가 그대로죠. RA가 제곱이고 여기서 TA가 얼마냐면 2T란 말이야. 2T의 4승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여기는 L은 다 똑같죠. 4파이 RB의 제곱에 시그마 T의 4승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RA랑 RB 간의 관계를 구하고 싶어요. 이 두 개를 나누기를 해버리죠. 날아가고 날아가고 날아가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T가 날아가겠죠. 날아가고 날아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1은 RB분의 RA의 제곱에 그리고 여기 뭐가 납니까? 2의 4승이 남죠. 그러면 이거 날리고요. 결과적으로는 4 RB는 2는 4 RA가 되죠. 이게 맞나? 이게 맞겠죠?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누가 큰지는 기본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누가 큰지는. 왜냐면 여기서 이 공식을 한번 볼게요. 위에서 여러분들이 적은 공식을 한번 볼게요. 이거 있죠,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A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네. 얘보다 온도가 높네. 그런데 광도는 같아요. 그렇다면 누가 반지름이 작아야 되죠? RA가 더 작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별의 물리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